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주택연금에 만약에 가입한다면 얼마나 손해가 날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65세 때부터 종신형으로 정액을 수령하는 경우 어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요, 2023년도 기준에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때 주택 가격별, 그 다음에 가입자의 연령별 주택연금액 예시표가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표시가 있는데요, 80세 가입자인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7억 원부터 12억 원까지 동일합니다. 75세는요, 8억 원부터 12억 원까지 동일하고요. 70세도 마찬가지로 10억 원부터 12억 원까지 동일합니다. 65세도 11억 원, 12억 원이 동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고령자이기 때문에 주택연금액을 좀 어느 정도 제어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때부터 어느 정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가격 1억 원일 때는요, 매월 24만 6천 원, 2억 원은 49만 2천 원, 3억 원은 73만 9천 원, 4억 원은 98만 5천 원, 5억 원은 123만 2천 원, 6억 원은 14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7억 원일 때는요, 172만 4천 원, 그리고 8억 원일 때는 197만 원 정도, 9억 원은 221만 원, 10억 원은 246만 원, 11억 원일 때는 261만 원, 12억 원일 때는 2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65세 때부터 24년간 89세까지 기대여명을 산다고 했을 때 총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 1억 원일 때는 7천만 원 정도, 2억 원은 1억 4천, 3억 원은 2억 천, 4억 원은 2억 8천, 5억 원은 3억 5천, 6억 원은 4억 2천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최초 주택가격 대비해서 70%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저조한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7억 원일 때도 4억 9천, 8억 원은 5억 6천, 9억 원은 6억 4천, 10억 원은 7억 원 정도, 11억 원은 7억 5천, 마찬가지로 12억 원도 7억 5천 정도가 돼서 70% 내지는요, 60%대 초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최초 가입 시 대비해서, 최초 주택 가격 대비해서 1억 원일 때는 3천만 원 손해가 나고요, 2억 원은 6천만 원, 3억 원은 거의 9천만 원, 4억 원은 1억 1천만 원, 5억 원은 1억 5천만 원, 6억 원은 1억 7천만 원, 그리고요, 7억 원일 때는 2억 원 정도, 8억 원은 2억 3천, 9억 원은 2억 6천, 10억 원은 2억 9천, 11억 원은 3억 5천, 12억 원은 4억 5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됩니다. 자, 이렇게 최초 주택가격 대비해서도 엄청나게 손실이 발생되는데 24년 동안 주택가격이 상승하겠죠. 상승 대비해서 어느 정도 손실이 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가격이 매년 4% 상승한다면요. 주택가격 1억 원일 때는 손실액이 무려 2억 원에 육박합니다. 2억 원은 3억 실전, 3억 원은 5억 5천, 4억 원은 7억 4천, 5억 원은 9억 원대, 6억 원은 11억 원이나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리고요, 7억 원일 때는요, 무려 13억 원, 8억 원은 15억 원 정도, 9억 원은 17억 원 정도, 10억 원은 거의 19억 원이죠. 11억 원은 20억 원, 그 다음에 12억 원은 놀랍게도 23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되니까 어떻습니까? 주택연금 가입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95세까지 장수하더라도 연금 수령액은 최초 주택가격 대비해서 90%도 안 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 1억 원일 때 8,800, 2억 원은 1억 7천, 3억 원은 2억 6천, 4억 원은 3억 5천, 5억 원은 4억 4천, 6억 원은 5억 3천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주택가격 대비해서 86, 7%밖에 안 되는 아주 저조한 연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7억 원일 때는 6억 2천, 8억 원은 7억 원, 9억 원일 때는 한 8억 원, 10억 원일 때는 8억 8천, 11억 원, 12억 원일 때는 9억 4천만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장수를 하더라도 최초 신청했을 때 주택 가격만큼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한다면 주택 가격도 똑같이 상승하겠죠. 주택 가격이 4%씩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1억 원부터 6억 원으로 주택 가격으로 가입했을 때는요. 손실액이 무려 2억 원에서 13억 원까지 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7억 원에서 12억 원일 때는 놀랍게도 15억 원에서 27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초 가입 시 주택 가격만큼 연금을 수령하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몇 세까지 살아야 할까요?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최초 주택 가격 대비 100%를 받으려면요, 무려 99세까지 살아야 됩니다. 결국 백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흰백자를 쓰는데요, 일백백자에서 한일자 하나 뺐잖아요. 100에서 1을 빼니까 99세를 백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백수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기도 만만치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100세까지 살아도 겨우 수십 년 전에 나의 주택 가격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손실이 아닐 수가 없겠죠. 결국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부담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장수할수록 유리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거꾸로 장수할수록 재앙이 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자기 집에 거주하면서 편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조 안의 개구리를 물이 끓어오르면 삶아지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금리 인상으로 월복리 이자 폭탄을 맞게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편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만 합니다. 자, 고금리 하에서의 주택연금의 문제점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비 지원을 위한 복지 측면에서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요, 금리 인상 때문에 노후 생활비 주택담보대출 이익 극대화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연금액은 확정, 고정시키면서 왜 대출이자는 변동시키는가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연금액 지급 대비 변동금리, 월복리로 폭리를 수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죠. 그러므로 주택연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저만의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택연금은 최초 가입 시 고정된 연금액을 지급하면 안 되고요, 향후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서 연동되는 연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농지연금처럼 확정금리를 적용합니다. 2%죠. 그리고 농지연금처럼 변동금리는 아주 저율 이자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아직까지도 주택연금이 좋다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 살면서 편하게 이자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이자를 내더라도 자기가 내는 것은 아니다 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닐 수 없겠죠. 왜냐하면요, 이자는 내지 않지만 내부의 월복리, 고금리로 눈덩이처럼 쌓여지고요, 나중에 자신이 이자를 내진 않겠지만 상속인인 자녀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간과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 대신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바로 집을 끝까지 지키면서 노후 생활비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구책은요, 주택연금으로 받지 말고 임대소득으로 노후 생활비를 창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활용해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임대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두 번째 자구책이 되겠습니다. 임대 소득을 창출할 수 없을 때는요, 두 번째 자구책이 되겠습니다. 바로 임대 차익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요, 7억 원짜리 주택을 5억 원에 임대한 이후에 2억 원으로 지방 도시에서 전세로 거주하면서 3억 원의 차익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는요, 25년 동안 매월 100만 원을 충당할 수가 있고요, 투자를 한다면 더 많은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임대보증금을 상향 조정했을 때 노후 생활비를 추가적으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자구책은 이렇습니다. 주택 매각 차익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억 원의 주택을 매각한 이후에 지방 도시로 이전해서 3억 원짜리 주택을 사고요, 매각 차익 6억 원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는요, 6억 원에서 25년 동안 매월 200만 원의 노후 생활비 충당이 가능하고요, 투자를 했을 때는 더 많은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안들을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주택연금을 가입하겠다면요, 가입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항상 이익만을 추구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손해도 보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는 반드시 내가 안아야 되는 손해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산 관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선택의 순간의 연속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현명한 종합자산관리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때 어느 정도 손실을 보는지 그 손해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